세종 때만 하더라도 일본이랑 예. 그 관계는 좋고, 일본이랑 관계, 대마도랑 관계는 안 좋고, 예. 대마도고 요 사람들이 이제 그 나중에 고려 말쯤에 이상한 행보를 해가지고 조선에 적이 돼버리잖아요. 예. 조선에 적이 돼버리니까 저 태조 때도 가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기섬 뭐 대마도 이런데 다 정리를 하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대마도는 조선 땅인 거예요. 예. 조선 땅이었는데 세족이 자기가 즉위하고 나서 보니까 이걸 계속해서 대마도를 속식이니까 대마도 정벌을 해버리잖아요. 정벌했는데 1차 정벌에 실패하죠.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조선에 이제 군대를 다시 보내가지고 이제 2차에서 체민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체민 유지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세종은 계속 싸워야 되는 거냐 아니냐 이제 그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어지간하면 쌀매가 맞추고 정리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그 큐슈, 혼슈, 그리고 이키섬, 예. 이거를 세 개로 나눠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세 개로 관리를 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이키섬 일대는 도둑놈이 소굴인 거예요, 이거는. 예. 도둑놈이 소굴이니까 이키섬까지 조선에서 그 군대를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큐슈가 가까운 게 큐슈한테 잘 달래갖고, 야, 니들이 좀 해결해줘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큐슈에 갔던 조선 사신 하나가 돌아오는 건지 가는 건지 해서 이키섬에서 죽잖아요. 예. 이키섬에 가면은 그 조선 사신이 와서 죽었다는 그 바다가 있어요, 앞바다가. 예. 그 앞에 조그만 절이 하나 있어요. 예. 그거를 어느 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책을 쓰다 보니까 세종 때 그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분이었겠구나. 지금 이제 이기섬을 우리가 이제 그 문헌 기록을 통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 일본하고는 확연히 다른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왜라는 어떤 왜구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이제 왜구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이쪽 한반도 쪽에 그 나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왜라는 표현이 지금 왜구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하고, 또는 이제 뭐 진수의 삼국지에 보면 동이전에 왜인조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왜인이라는 표현, 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왜와 왜인 또 왜구, 요 좀 이 개념이 약간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까? 그 일본 사람들은, 당시 왜인들은 예. 이거 당나라나 신라 이런 데서 왜라고 부르는지 잘 몰랐잖아요. 모르고 자기들도 왜 그러고 다닌 거잖아요.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들 다 한문 배워보고 그러니까 왜가 예. 결코 좋은 뜻이 아니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일본어로 나라 이름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뭐 외인이다 어쨌다고 하는 거는 그 나라 이름을 일본어로 나라 이름을 바꾸기 전까지는 왜라는 건 나라 이름인 거고. 예. 근데 이제 그 왜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나쁜 것 뜻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외인할 때는 뭐 좋은 그 일본 사람들이라는 얘기고, 예. 왜 구라 그러면은 이제 도둑놈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일본계 도둑놈들인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네, 일본계 도둑놈들. 그 일본계 도둑놈들을 얘기를 한다고 그럴 때 고려 후기부터 왜구라는 말 쓰는데, 예. 뭐 도둑놈이 먼저 시기 정해놓고 하나요? 계속 다 일어나서 시시때때로 다 하는 거지. 예. 일본 사람들이 아주 그 왼수같이 싫어하는 도둑놈들. 아, 그런 게 있나요? 그럼요. 신라구 아니에요, 신라구. 신라구. 일본은 신라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와서 막 해집고 돌아다니고 갈취해가고 뜯어가고 훔쳐가고 막 그랬으니까 도둑놈들이라 그랬던 거겠죠. 예. 저는 그 왜구의 시작이 예. 바로 원나라 있죠. 예. 원나라의 군대들, 돌아가지 못한 군대들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원연합군이 일본 정벌에 실패하고
이끼섬에 남아있던 그 돌아가지도 못하고 남아있던 원나라인들 또는 고려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외구의 어떤 시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그 분명히 그 사진 할 때도 조선시대 사진 보낼 때도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외국 좀 잘 챙기라고. 그러니까 그 규슈 그쪽에서 이거 한다고 하는데 이거 말을 안 듣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도적들이 집단이 됐는데 원나라 군대들이 거기서 주저앉기 전까지만 애들은 사실 그런 게 안 나오거든요. 예. 안 나오는데 그때부터 덜컥 나와. 그러면 원나라 사람들이 거기에서 10만 명이 와서 죽은 사람도 있고 팔려가는 사람도 있고 다 있겠지만 거기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나가고 이렇게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일본계 사람들이 아니고 고려계 사람들이 아닌 이상해야 예. 거기서 어떻게 존재를 하겠어요. 자기들 스스로다가 살아야 되는 거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노젓는 것도 배우고 어쩌고저쩌고 지들이 이제 싸움 좀 이제 원래 하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배 타고 다니면서 이제 도략질 여기저기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시작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흔히 고려 말에 그 외구의 피해가 본격적으로 기록되고 하는 것들이 다 그 이후에 네. 벌어진 일들이라고 봐야겠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일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럴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고려 후기에 워낙 이제 외구의 피해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외구의 피해에 대해서 어떤 천재문에도 그런 것들을 좀 그 피해를 좀 막아달라는 이런 기도문이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있죠. 예.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전쟁사에서 볼 때 예. 가장 장기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거는 그 외구와의 전입니다. 외구. 그 외구와의 그러니까 일본의 막부 있죠. 예. 일본 막부랑 전쟁한 게 아니고 외구랑 한 거라니까요. 예. 이 도적놈들이랑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도적들이랑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도적은 이거는 규율도 없고 어떤 집단 형성이 안 되니까 교섭도 안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배가 오면 우리가 배 보내서 두들겨 패고 쏘고 이러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도 이제 그 전란이 크니까 고려가 사실 그것 때문에 흔들흔들 붕괴가 되잖아요. 붕괴가 되는데 뭐 불경을 깎아서 할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그전에는 몽골 침입 때는 우리가 불경을 해가지고 8만 대장. 8만 대장경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때도 아닌 거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산천에 들어가면서 단군 할아버지한테 단군 조상한테 외구 좀 막아달라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예.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권근이 예. 강화도 참정단 가서 그 제사를 지내는 거죠. 예. 네, 강화도 참정단 가서. 몽골 침입 때도 우리는 단군 이렇게 해서 막았는데 예. 이제 외구가 오니까 다시 또 한 번만 좀 막아달라.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컸길래 이런 일이 있었나. 그래서 국가에서 보내는 거예요, 제사를. 예. 이제 그런 그 기록도 남아 있죠. 그게 이제 나중에 조선 왕조가 이제 개창되고 나서 태조실록에 보면 그 외구의 피해, 그 외구의 어떤 약탈 행위의 기록, 규모의 기록이 있다고요? 엄청나요. 예. 엄청나서 그 실제 우리가 북방 영토를 포기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 북방에서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외구들 때문에 고려의 주력 군대들 있잖아요. 고려의 주력 군대들, 조선의 그 초기 주력 군대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외구들 커버 안 하라고. 이게 도적들이 상대방이 어떤 그 교섭단체가 있으면은 주고받고서 휴전도 하고 종전도 하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건 그게 없는 거예요. 이놈들 외구가 대마도에 있는 놈인지 이키섬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키섬 밑에 있던 오두에 있는 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섭이 안 되니까 이거 때려 잡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무리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의 모든 군대들이 다 거기 투입이 되는 거예요. 북방은 텅텅 비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면 그
태조 이성계의 출현이 네. 사실 이 왜구의 출몰하고도 깊이 연관성이 있잖아요. 굉장히 크죠. 그렇다 보면 조선 건국이라는 것도 네. 이 왜구의 영향이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왜구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이성계 공이 예. 더 높아지죠. 그 왜구랑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주에 들어와서 예. 이제 뭐 전주에서 이제 회식을 하는 거죠. 어? 회포를 풀고 오는데 거기서 이성계가 큰 뜻을 먼저 딱 이제 내가 앞으로 뭐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미 뭐 그때부터. 그래서 전주가 예. 어쩌면은 이성계의 가장 처음 큰 뜻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국주 유방이 패군에서 이제 딱 이 예를 시작하잖아요. 풍패지관. 예. 그래서 풍패의 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조선의 건국 과정에도 이 왜구의 영향이 크다. 굉장히 크죠. 이렇게 그리고 저는 북방 영토 있잖아요. 예. 북방 영토를 놓치는 과정에서 외구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봐요. 예.